2022년 8월 31일, 2023년 전력으로는 8월 5일 킹스보드 뉴스 아워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에다 본부장하고 스폰서입니다. 그럼 먼저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날씨를 봅시다. 현재 이대왕께서 계시는 테네시 청평 지역은 섭씨 16도이고 동결되면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굳어졌어. 그거 안 되잖아. 안 보이잖아. 뭔가 좀 잘못됐어. 공유가 안 되네. 8시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네, 됐어. 8시면은 항상 컴퓨터 뭔지 모르지만 8시에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됐죠? 이제는 보이죠? 네? 예, 보입니다. 오케이. 이대왕께서 계시는 청평 테네시 현재 16도고요. 그리고 대체로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29도까지 올라갔다가 15도로 오늘 밤에 내려가고 내일은 30도. 그리고 천일궁 지역은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동북부 지역은 18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이고 그리고 오늘은 28도. 오늘 밤 15도. 내일은 27도 예보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현재 비 오고 있네요. 비가 조금 오고 있답니다. 22도 날씨고요. 그리고 최소한 60분 동안 비가 계속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31도 날씨고요. 텍사스는 31도면 그렇게 더운 것도 아니죠. 31도면. 그리고 오늘 밤에는 23도, 내일도 역시 30도. 그리고 한국 청정궁이 있는 순천 지방은 이제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인데 밤 9시 현재 25도고요. 오늘 밤에는 21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28도. 일본 천정궁이 있는 마에바시, 군마현 마에바시 지역은 현재 27도고요. 그리고 오늘 밤 22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조금 더 덥겠네요. 32도. 거기가 아마 한국도 대구가 덥잖아요. 예, 그래요. 제일 더워요, 거기가. 그렇죠. 마에바시도 뭐 비슷한 지형인지 다른 지역보다 좀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버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천성경 598페이지. 무슨 편이죠? 지상생활과 연계 중에서 제2장 죽음과 연계 중에서 599페이지. 좀 더 큰 소리로 합시다. 10. 연계에 들어갈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생의 승패는 몇십 년의 기간을 두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읽읍시다.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이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노인 할아버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고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만일에 90년대에 돌아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영웅이라고 할까? 아주 성화식도 성대하게 했을 것이고 뭐 세계장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세계장까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계속 살다가 지금도 지금 살아있죠. 살다가 결국 아버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누군지 알았다. 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나는 가끔 생각을 해요.
아버님 성화하시기 전에 먼저 간 사람들이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 안 해도 그냥 자연히 그쪽에서 아버님을 맞이했을 거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건 본체론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아버님을 모시고 있더라도 나중에 배신하면은, 그러면 그때까지 모셨던 내용들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응? 그렇죠? 그런데 끝이 안 좋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30냥? 네, 은인가? 30냥이라고 뭐 예, 팔아먹었으니까 그것만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요. 그것만 기억해요. 가론 유다라면은 그것밖에 몰라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그렇죠. 30냥이. 전에 잘 모셨던 내용은 전혀 이제 그 사람의 공으로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인생 후반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합시다. 근데 이걸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만 또 이야기할게요. 일본 한국 사람인데, 한국 지도자인데 일본에서 활동했던 한국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내가 만일에 내일 아버님을 배신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오늘 밤 사이에 저를 영계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님을 배신했고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배신 안 하면 되잖아. 안 듣고. 일본에 있는 한국 식구들은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스로 넘어갑시다. 예, 고르바초프가 죽었죠? 그러네요. 예, 고르바초프가 죽었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수상이 통일교회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구통일교회라고 하죠. 구통일교회. 가정이랍이라는 건 안 해요. 왜 그럴까? 왜냐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통일교회가 이름 바꾼 것은 사람들을 이제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일본 통일교회는 가정연합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가정연합이라고 하면은 뭐 인상이 좋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연합이잖아요. 좋은 거, 가정도 좋고 연합도 좋고. 가정연합이 뭐 나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통일교회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안 밝히니까. 그래서 사실 1997년에 17년인가 처음 12년인가 7년인가 아무튼 90년대에 통일교에서 처음 명칭 변경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담당 관료들이 아예 신청도 하지 마라. 신청을 해봐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못했어요. 90년대에. 그런데 나중에 2017년에 이번에는 신청, 그리고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때 자기들의 말이었대요. 그때 담당자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좀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그 구통일교회 문제에 관해서라는 이제 막이 있죠. 예, 그런 곳에서 지금 통일교회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민당으로서는 이 사람이 수상인 동시에 자민당 총재예요. 자민당으로서는 구통일교회와는 일체 관계를 갖지 않겠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어요. 그것이 일본 시간으로도 또 오늘 수요일 31일 날 있었던 회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베 수상이 7월 8일 날 암살 당한 이후에 쭉 지금까지 주로 언론 보도만 쭉 나오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으로서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봤죠. 통일교회에 대해서 자민당으로서는 관계 갖지 않겠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 언론의 보도는 그 보도 내용은 큰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큰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일교회는 나쁜 집단이다. 그 여러 가지 예사를 들고 그것을 또 보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그저 헌금 문제 그리고 그저 2세들의 문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그 결론은 항상 그게 통일교회는 나쁜 집단이다. 구통일교회. 그리고 그 나쁜 집단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민당을 비롯한 자민당만 아니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제 나쁘다. 이것이 그 사람들 언론의 그 두 가지 큰 보도 내용이에요. 그 이제 일단 자민당으로서는 뭐 나쁜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 관계를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나쁜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집단이 나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해산시키든지 아니면은 해산시키는 일이 없더라도 그 돈을 못 모으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소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제시하든가. 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해산시키는 것도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으로 그것이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여서 한국으로의 그 송금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제 원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정부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사실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과가 첫 번째고 사과하고 이제 관계 끊기가 첫 번째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학자의 배신 카메라를 봅시다. 어디 뭐 창문 밖에 뭐 재밌는 거 있어요? 뭐 창문 봐요, 창문. 카메라를 봐요.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여기 있어요. 아무튼 지금 아버님이 지금 십자가에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 영적으로. 네. 네, 영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지금 고난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일본을 구하기 위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심판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 고르바초프를 조금 좀 볼까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91세인가? 91세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있는데, 이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을 크렘린 궁에 모시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 아버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영향하에서 냉정 정식시켰다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또 한남동에 왔었어요. 나도 그때 있었어요. 고르바초프가 왔을 때 한남동에 있었을 거예요. 한남동에서 아버님을 다시 뵙기도 했죠. 그때는 이제 대통령 그만둔 후였지만,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분이 성질을 마셨나? 안 마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후손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정이 끝났지만 지금 다시 오히려 냉정 시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죠. 냉정 때도 우리가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위험해요. 왜냐면 냉정 때는 이제 양 진영이 확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 미국, 중국은 아직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고, 소련하고 미국 이 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두 나라 관계만 어떻게 조율하면은 어느 정도 뭐 평화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적어도 핵 전쟁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MAD이라는 전략이 있었죠. MAD. 그것은 Mutual Assured Destruction. 한국말을 뭐라 그러죠? 아무튼 한쪽에서 쏘면 또 한쪽에서도 쏠 것이고, 그러니까 핵 전쟁 나면은 소련도 완전히 망하고 미국도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핵 전쟁을 어느 쪽에서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핵을 갖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왜 또 손녀딸 보고 싶어서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오늘 하기 어렵네. 왕비님의 협조가 조금 모자라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시 말해요. 다시 말해요. 다시 뭐 말해요. 하여튼 성주 안 마셨어도 아버님한테 잘 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겠지. 아무튼 잘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와서 아버님을 뵀으니까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그 행사에 대해서 말해요. 어제 행사? 어제 기원절 행사 하고 그 행사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요? 왜? 어떤 면이 좋았어요? 한국의 섭리가 시작됐다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송이는 막
이겨가지고 이대왕께서 한국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신나는지. 통일마크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통일마크를 승리했기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일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통일마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보수 대통령이 당선됐고 보수라고는 조금 할 수 있지. 그러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완전 새빨간 빨간 대은 아니잖아. 지금 졌으니까 나쁜 놈 중에서 조금 덜 나쁜 놈. 그렇죠. 네. 하여튼 얘기하세요. 아니요 얘기해요. 내가 이야기하면은 자꾸만 뭐 딴 데 찾아보고 뭐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카메라에 집중할 거야. 이제 카메라에 집중했습니다. 뉴스를 얘기하세요. 뉴스. 네. 그건 딴 데 보지 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 FBI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 수색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그 국가 기밀 문서가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그 대통령은 어떤 문서도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고 나가는 문서는 다 이제 기밀이 풀린 것이다. 풀린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원래부터 지시를 했었대요. 그리고 전에 FBI의 고위 간부였던 사람이 지금 은퇴한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별로 잡은 것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FBI로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이든의 아들이 헌터잖아요. 헌터 바이든. 헌터 바이든의 뭐라고 그러죠? PC 이거 뭐라고 그러죠? 노트북 컴퓨터가 지난 2020년 선거 직전에 발견됐잖아요. 왜냐면은 헌터 바이든이 그것을 어떤 컴퓨터 수리하는 가게에다가 맡겨놨다가 그냥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수상해서 그걸 보니까 엄청난 이건 범죄 증거가 되는 파일이 많은 거예요. 특히 미디어 파일. 어떤 범죄냐면은 소녀들하고 섹스하는 헌터 바이든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동 성폭행.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교신 이메일 주고받은 거 그리고 돈 받고 뭐 뇌물 받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을 FBI에다가 넘겼어요. 이건 범죄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FBI에서 그것을 일부러 조사를 안 했다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때 FBI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 FBI의 수사를 막은 그 본인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 전에 자기 직책은 해임됐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FBI가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 않도록 노트북 컴퓨터 내용을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있었다. 아예 그것을 자기들도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에 간섭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거 봐라. 그거 봐라. 그것이 이제 공개됐더라면은 내가 반드시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든지 아니면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그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사실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음. 그 주장이죠. 예. 벌써 돼 버렸어요. 왜냐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원에서 결정해요. 음. 상원에서. 그러니까 그 11월 달에 국민이 선거하고 그런데 그것이 간접 선거잖아요. 그 간접 선거의 결과를 갖고 12월 달에 대통령 이제 뽑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지? 선거인단들이 12월 달에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를 1월 초에 상원에서 개표하고 그 개표 결과를 갖다가 상원에서 자 아무개가 자기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복귀하려면은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 초에 상원에서 그 선포한 내용을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이것이 1월 6일이잖아요. 1월 6일 선포한 내용을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그걸 취소해야 돼. 네. 취소해야 돼. 네. 그 현실성이 없죠. 음. 그리고 대선을 다시 한다. 이것도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말하자면 그것이 그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이든이 돼버렸으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탄핵시키지 않은 한 탄핵하고 하원에서 탄핵하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 내고 그저 바이든을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리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끌어내려도 또 문제잖아요. 부통령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예요. 음. 그리고 함께 끌어내리면은 또 하원 의장인 페로시가 더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트럼프가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지만 트럼프는 알면서 그렇지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봐라. 내가 억울하다." 네.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또 이번 2020년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출마하면은 유리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못하게 하는 그게 중요하죠. 네. 음. 그 중요하죠. 그거 못 잡으면 이겨도 또 지잖아요. 네. 근데 공화당도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음. 너무 말려 들어갔어. 예.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밤에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믿고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 앞에서 지켜 있어야지.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이제 지난번에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공화당 요원들이 다 집에 돌아갔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실패를 안 할 거예요. 어 하여튼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30분 됐네요. 음. 자 여러분 에 이제 섭리가 점점 빨리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건강을 지켜 주시고 그 야마구치 성전에 사토산 사모님이 사모님. 많이 아프시다 그러시죠? 네. 네.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야마구치 성전에 다른 식구들도 조금 아프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